2장의 구절이요. 이장의 구절. 예, 여기 10단계 다 읽어주세요. 네. 실용적이고 효과 있는 형태의 대의 정치가 진화하는데 10걸음 또는 단계가 있는데 10걸음 또는 단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자유, 노예제도, 농노, 그리고 온갖 형태의 인간의 구속은 사라져야 한다. 2. 지성의 자유. 자유로운 민족이 교육, 영리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유는 보통 유익하기보다 해롭다. 3. 법대로 다스리는 것. 오로지 인간 통치자의 의지와 변덕을 인가된 기본법에 따라서 세워진 법령으로 갈아치울 때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언론의 자유. 대의 정치는 인간의 열망과 의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온갖 형태의 표현의 자유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5. 재산의 안전. 어떤 형태로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오래 견딜 수 없다. 사람은 그의 개인 재산을 쓰고 통제하고 주고 팔고 빌려주고 물려줄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 6. 탄원할 권리. 대의 정치는 시민들이 말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 탄원하는 특권은 자유로운 시민에게 본래 붙어 있다. 시민권에 본래 붙어 있다. 7. 통치하는 권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넉넉지 않다. 탄원하는 권한은 정부를 실제로 관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8. 보통 선거권. 대의 정치는 총명하고 유능한 보통 선거권자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정부의 성격은 정부를 구성하는 자의 됨됨이와 인품에 따라서 늘 결정될 될 것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투표권은 남녀에게 보편적으로 남아있지만 효과 있게 고쳐지고 다시 분류되고 달리 구별될 것이다. 9. 공복의 통제. 시민이 공무원과 공복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지혜로운 기법을 소유하고 쓰지 않으면 어떤 국가 정부도 쓸모있고 효과적일 수 없다. 10. 총명하고 훈련받은 대표. 민주주의가 살아남는 것은 대의 정치의 성공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훈련을 받고 지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에 충성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들만 공직에 선출하는 관습의 조건을 받는다. 오로지 그런 준비가 있어야 국민의 정부, 국민이 다스리는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보존될 수 있다. 10까지 하네. 맞네요. 공부는 두 단원씩 딱딱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는 10단계라고 돼 네. 있으니까, 그래도 예, 단계마다 예, 알았어요. 꼼꼼히 여기, 맨 마지막에 10번째 단계에는 요게 아브라함 음, 링컨이 얘기한 게티스버그 스피치라고 그러나? 예, 예, 게티스버그의 스피치에 연설할 때 나오는 말이죠. 국민의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 책이 어, 그 링컨 대통령보다 먼저 나왔어요. 링컨 대통령이 먼저예요. 링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먼저죠. 먼저죠. 그래서 저기 미국의 남북 전쟁이 예, 1860년대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1950년대 1850년인가 뭐 그 정도 되니까 아, 이 책 쓰이기 시작한 거는 예,
준비는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유라시아 전통에 따르면 중도자들이 어, 새로운 뭐 계시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건을 올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트리 카플을 선정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닥터 세들러가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끄러진 그룹은 어, 이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셔먼즈 다이리 이런 걸 보면은 어, 다른 그룹에 누가 들어가는 거니? 그 해리 루스, Loose, 해리 루스라는 사람이 그거요? 어,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셔먼즈 다이리 쓴 사람이 누구냐? 셔먼, 설마. 셔먼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나? 뭐 그런 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닥터 세들러 그룹을 마지막에 선택했군요. 선택해서 그것도 세들러는 처음부터 믿질 않고 반신반의하고 태도가 이거 혹시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아, 의심을 갖고 의심을 있었군요.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열두 사도의 사도를 묘사하는 그 챕터를 읽어보고 요거는 어지 머리 좋은 사람이 어. 쥐어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옆에서 구경한 아, 중도자들이 실제로 지켜보고 기록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 아, 이런 생각을, 그 부분을 보고 예, 믿었군요. 그게 1936년가량 돼요. 음, 예, 그 전까지는 닥터 사이들러가 별로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 부인 음. 닥터 레나한테 여보, 당신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아, 정신 차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 제일 밑바닥엔 사람의 자유. 여기 농노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예, 예, 아십니까? 노예와, 아, 농, 농사 짓는 사람과 농사 짓는 노예를 얘기해요. 노예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건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시스템이 비슷한데 임금이 땅을 나눠줘요. 일본에는 쇼군이 덴노를 놔두고 쇼군이 형식적으로 덴노 덴노 밑에서 일하긴 하지만 실권은 어,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갖고 그를 전국을 몇 개 지방으로 나눠요. 음, 그리고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 다이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 지방에서 정치를 마음대로 하게 놔둬요. 그리고 유럽에는 임금이 땅을 띄워줘가지고 아리스토크랏 귀족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산물을 갖다가 바치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딴데 이주해 가면 곤란하죠. 네. 농산물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 농, 농사꾼들을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땅에 붙어 있게 만들어요. 그거를 농도라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 있지 않아요? 이사를 못 가게 하는 거. 이사를 못 가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요? 농- 어, 한국에는 이씨 조선이나 고려조에서 농사꾼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갈 자유가 있었나요? 아, 그거야 뭐 자유가 있죠. 우리는 사실은 그 산업공상이잖아요. 맨 위 예, 신분이 선비고, 예, 그리고 또 그 선비계가 바로 밑에 그 농이죠. 농사하는 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노비의 신분이나 이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보다가 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더 낮았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사농 산업공상이니까, 공상하고,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집이가, 양반 계급이나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뭐 그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 그 밑에 아, 이제 예, 그래요? 공상이 있었거든요. 예, 어, 예, 그 공업하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봉건제니까 영주 예, 체제잖아요. 왕이 있고 이제 영토가 있고 영토에서 영주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예, 농사를 짓는 그래요. 사람들을 농노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없었을 것 예, 같은데, 없었어요. 없어요. 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완전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뭐 전혀 거기는 해당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우리는, 그냥 일반 국민이니까. 예, 우리는 농노라기보다는 선비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계급이니까 예, 자유는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뭐 저기 천민들하고 노비들 무슨 뭐 정치 잘못하면 가서 그다음에 노예가 되는 거. 네, 아, 노예가 전락하는 경우는 예, 있었죠. 예, 사농공상 밑에 이제 노비가 있었던 거죠. 예, 사농공상 밑에 노비가 있었던 예, 거죠. 근데 이제 유럽의 그런 데하고는 조금 그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예, 우리는 예, 완전한 농업 국가였고, 예. 예, 우리가 좀 더 발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한국 뭐, 그러니까 이씨 조선이나 고려조에서는 예, 농사꾼들의 지위가 서양의 농노보다는 높은 그렇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이사를 일반 마음대로 백성이니까 일반 백성. 이사를 예, 예,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더 지위가 높은 것이고 이게 서양의 봉건제도에서 농노는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 딴 데로 갈 자유가 권리가 없었네요. 없었다고 자유가 그럴 이사의 자유가 없었다고. 근데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좀 진보됐어요? 아니면, 일본 거는 유럽이나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그 다이묘가 다스리는 그 영지 안에서 도망가면 자유가 안 없군요. 돼요. 예, 자유가 없군요. 예. 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멋지네요. 근데 그렇죠. 일본도 예,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 거기도 이제 막부라 그러잖아요. 예, 네. 예, 막부에 이제 그 휘하의 영주들이 다스리는 예, 유럽하고 비슷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예, 체제니까 교수님 예, 말씀같이 아마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을 것 같네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그게 제일 밑바닥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유. 자유 뭐 이사하는 자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밑바닥에 그다음에 사상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기소가 있다. 있어요. 예, 이거는 어, 전통에 너무 묶여 있으면은 그렇지가 않겠죠. 예.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법치, 법대로 다스리는 거 이것도 영국 역사 보고 그러면 왕이 지 마음대로 네. 정하고 음. 어, 사람들을 때려잡고 막 그러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
마그나 카르타라고 있죠? 대원장. 예, 그게 1215년쯤 돼요. 그러나 그래서 임금 맘대로 변덕 부리고 어, 다스릴 수가 없고 자기가 돈을 막 써버리면은 돈이 모자라고 돈을 걷어야 되니까 임금이 임금이 걷어야 되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어,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른 귀족들한테 세금을 거두라 그러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만 세금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without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 세금 내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자꾸 싸우죠. 그래서 어, 마그나 카타 이후로 어, 국회가 국회를 자기네 대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는 House of Representative라고 그러는데 하원 개념이 거기서 생겨요. 그다음에 이 뭐 재산의 안전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한 게 로마 시대에는 어, 정치 가버닝하는 그 시스템은 로마 사람들한테서 배운 게 많고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음,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영어로는 어, 라틴어로 트리아스 폴리티카 어, 삼 삼계조 정치의 상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 쉽게 말해서 예, 예, 입법, 행정, 사법 요 세 군데가 동등하게 그 말은 동등하다 그러는데 그 개념이 뭐 수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부가 입법, 행정, 사법부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checks and balance 서로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권리는 갖고 똑같은 힘을 갖고 있다 말은 하기 쉬워도 그게 어떤 게 똑같은 건지 예.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언론의 자유를 하는 거죠. 지금사. 아니 언론 자유가 아니고 어, 정보 정부, 어, 정보를 세 부분으로 예, 나눠 나눠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법부. 어, 예를 들면은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 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음, 오일 회사 지금 락커펠러가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독점 음, 기업이 돼가지고 돈을 독점 기업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어, 반독점 금지법에 따라서 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30개 회사로 잘라버렸어요. 토막토막을 내버렸다고.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truman, 음, truman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죠. 누가 있을 때 truman 대통령이 한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쟁, 전쟁 한국 때, 전쟁, 한국 전쟁 예, 때 예, 어, 예, 대통령이었던 했었어. 사람이 트루만인데 음,
그 사람이 있을 때 메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했죠. 예, 그래서 막강한 사람인데 막강한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US 스틸 강철 회사 US 스틸을 쪼개려고 또 대통령이 독점을 막으려고 그러는 그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내려가지고 집행부 명령 자기 임금 맘대로 임금이 아니라 이 대통령. 대통령은 맘대로 쪼개려고 그러니까 수프림 코트에서 그거는 너는 그런 권한이 권한이 없다.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 그래서 이 3개 어, 3개 부처가 서로 견제를 하는 한다. 거군요. 이게 네. 트라이아스 폴리티카, 체크한다는 거, 그게 그거군요. 트리아스 폴리티카라고 그래요. 상권 분립. 다른 말로는 checks and balances. 그래서 checks and balance인가? checks and balance인가. 네. 그 다음에 이 재산의 안전을 또 지켜줘야 되는데, 옛날 그 로마 시대 보면은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지면은 그 적이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네. 재산도 다 몰수해버리고 그런다고. 옛날에는. 옛날에. 그 재산이 안전하지가 않은 게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가 지면은 자기 목숨도 날리고 가족도 다 살려가고 예. 집도 털리고 베너라는 영화 보면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냥 그래서 베너가 노예로 팔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집은 돌아오던데 거기에 집사가 집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영화 얘기고. 얘기고 실제로는 그 무슨 영화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도 예. 보면 다 뺏기고 그런다고. 그렇죠. 아이하고 예. 아내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재산을 지킬 그 프라이빗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긴 사람이 지 마음대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다고. 그렇군요. 개인이 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오래 견딜 수 없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서양의 기업들이 한 1800년대까지는 이게 전부 개인 기업이에요. 영어로는 프로프라이어터라고 그러는데 장사를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려요. 재산은 예. 자기 개인 집까지 다 털린다고. 거기에 딸려있는 노예나 그런 사람까지 다 털리겠네요. 아니, 채권자가 계속 그 망한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린다고. 재산의 안전이 없군요. 재산이 안전하지가 않다고. 근데 그 그거를 조인트 스탁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기업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야. 그러니까 부채를 지으면은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게 있다고. 빌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그 주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죠. 팔고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망할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망하는 거지 개인은 망하지 않아요. 예. 개인은 자기가 출자한 액수만큼 내가 출자한 금액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그 이익을 남기면은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줘야 되고 망할 경우에는 자기가 출자한 거를 잃어버리는 걸로 끝이 나요. 회사는 안전하단 말이죠. 자기 개인에서. 재산은 안전하고 가족도 계속 살 수 있고 예. 회사는 망했어도 음. 또 근데 이 해단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다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회사의 책임자가 음.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음. 회사는 망하고 돈은 자기가 꺼내 쓰고 아, 그러면 회사가 부도를 내버리고 회사는 망하게 만드는 망하게 거. 만들 그런 폐단이 있어요. 주주가 나쁜 짓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거는 거야. 부정한 경우고 어, 보통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회사를 만들면은 망할 경우에 책임을 개인이 지질 않아요. 회사가 망하는 거고 개인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코퍼레이션 회사라고 그러죠. 컴퍼니, 컴퍼니라는 조직으로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19세기 이후에 굉장히 이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작은 구멍가게 이런 거를 낸 사람 또는 식당을 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괜찮은데 기업이 커지면은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만들면은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이 공복을 통제한다는 게 이게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공복이 임금처럼 돈을 막 쓰고 아, 그래?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잘 참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 어, 프라임 미니스터나 뭐 수상 이런 또는 장관을 임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일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둑질을 할 거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경우에는. 아, 어, 근데 그런 거를 공복이 부정 축제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일본이 좀 시스템이 좀 그렇고 좀 구태의연해서 그렇지 일본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보다는 더 아마 좀 투명하지 않나 싶은데요. 깨끗한가요? 그래, 네. 우리나라보다? 아, 우리나라도 뭐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뭐 아주 그냥 그 엉망이었지만은 요즘은 뭐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위에 상류계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돈을 한탕에 먹고. 예, 한탕 해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요번에 저 법원에서 무슨 뭐 50억 뇌물 받았다고 뭐 곽상도인가 뭐 옛날 그 검찰 출신 근데 그것도 법원에서 무죄 때려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백한 그건 뭐 뇌물인데 그거는. 음, 아,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상류계급에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류계급. 아, 뭔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밑에 사람들은 부정부패 할래도 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다 음, 이게 이제 음, 수평적인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뭐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그냥 그 뭐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음, 그렇게 할 수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예. 국회의원들 뭐 어디 검찰 그 법원의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뭐 줄 게 없는데 받을 게 없죠. 예. 한국에는 세금을 누가 계산합니까? 예? 세금 국세청에서 하죠. 국세청에서 어, 예, 예. 각 사람마다 돈을 얼마큼 벌면은 근데 봉급받는 거는 원천 징수를 해버리면 되지만 기업을 하면은 어, 당신 기업이 돈을 얼만큼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시오라고 해요? 아니면 자기가 보고를 해요? 그게 이제 그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세청에서 이제 한 뭐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세무감사가 면제되고 이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음, 국세청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주기적으로 나와서 세무서에 나와서 검사를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이제 뭐 회계 담당이나 뭐 저는 음, 이제 회계 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렇게 세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찾아내죠. 이게 탈세한 거라든가 뭐 세금을 어, 더 거둘 수 있는 거 다 찾아내는데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딜을 해요. 음, 또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뭐 뒤로 이제 좀그 위로? 뒤에서? 비자금 같은 거 뭐 조성했던 거 이렇게 좀 쓰면서 아직까지 그런 게 있어요. 어. 기업 사이드에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부 대표가 와서 기록을 보자 그러고 아, 세금 그렇죠. 금년에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우리가 음,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만 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자진 납부를 다 하는데, 이제 기업 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좀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편법을 음, 뭐 음, 동원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음, 나중에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목표가 어쨌든 그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게 이 사람들은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게 이게 이제 뭐 법 규정에 안 맞다, 뭐 아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뭐 등등 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찾아낸다는 거죠. 아, 주기적으로. 이게 회계 감사자료는 5년 동안 이게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음, 기업에. 그러니까 5년 지난 거는 뭐 자료가 없다 이래도 되는데 5년 이내는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음. 찾아낼 수 피감 기관은 찾아낼 수 그러니까 있다. 와가지고 다 찾아내죠. 오케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무는 형태네. 그러니까. 그렇죠. 딜을 미국도 국 했네요. 미국도 그 국세청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국세청이, 예,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예, 미국도. 예. 그렇죠. 국세청이. 한국 사람이 하나 교회에서, 예,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은 예, 뭐 위에서 뭐 대통령이나 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있던 기업도 이제 우리 계열사에 이제 대한항공이 있었는데 예. 옛날에 뭐예요 저기 그 김대중이한테 좀 잘못 보였거든요. 아, 우리 회장이 가지고 기념삼 지지한다고 하고 막 이랬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보복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세무조사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그 저기 회장하고 아들내미하고 같이 이제 뭐 깜빵에 가고 뭐 이랬죠. 정적을 예, 보라는 방법 예. 중에 하나가 세금 그렇죠. 탈세. 세금하고 아니면 이제 검찰을 동원해 갖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이 굉장히 후진적이죠. 그게.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이제 뭐 없다고 할 수 없죠.
예.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음, 오케이. 총명하고 훈련받은 야, 대표, 아까, 신하들. 계속 읽어주세요. 섹션 3. 3. 이상적인 국가. 한 정부의 정치 또는 행정의 형태는 시민의 진보의 기본적인 것, 자유, 안전, 교육 및 사회적 조정을 마련해 준다면 거의 중요성이 없다. 어떤 국가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하는가가 사회의 진화 과정을 좌우한다.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다시피 결국은 어떤 국가도 국민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무지와 이기심은 가장 높은 종류의 정부라도 꼭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어야 하지만 민족의 자기중심주의는 사회가 살아남는 데 필수였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신조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족의 결속과 국가 건설의 으뜸가는 요소였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불관용을 없앨 때까지 어떤 나라도 이상적 활동 수준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과학, 상업, 놀이, 종교를 조정하는 것이 불관용을 물리치는데 최선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놀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상업, 종교, 놀이. 뭐 축구 예를 들면 아, 운동 경기 이런 거 그래. 또 전쟁 전 이런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전쟁 같은 게 생기니까. 그렇죠. 올림픽 그런 거. 예. 그리고 예술도 들어가겠네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국가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경쟁하는데 운동으로 아, 경쟁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예술 그런 게 국가의 위상을 또 높여주잖아요. 예. 교수님, 거기 맨 위에 문장에서요. 예. 어, 문장 전체의 의미가 한 정부의 정치 또는 행정의 형태는 시민의 진보의 기본적인 것을 마련해 준다면 거의 중요성이 없다. 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나도 아까 그 부분을 열심히 읽었는데, 어, 기본적인 것을 이게 이 사회적 조정은 좀 어려운 얘기고 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자유, 여기 무에 얘기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안전, 음, 그러니까 뭐 원폭이 터져가지고, 원자로가 음, 터져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아, 본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을 마련해 주면은 이게 임금이 다스렸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했든지 예, 또는, 사무라이가 다스렸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야, 자유, 안전, 교육은 예. 보통 사람이 다 예, 필요한 거. 목적을 달성하면 어떤 형태로 거기까지 갔는가는 아, 의미. 아, 음, 행정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하고 행정의 형태가 이제 시민의 진보에 예, 그러니까 그 미치는 어떤 영향 예, 이런 게 이제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예, 음, 중요한 거는 이제 각 개인의 그러니까 그 도덕적 가치 기준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은데 이게 저, 예. 예, 먹을 것을 예,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 경우에 예, 시민들한테 먹을 것을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게 나쁜 거다는 얘기지. 예,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예. 혼자
독재를 하더라도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할 말하게 하고 그러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영국 안에요. 왕이, 왕 또는 여왕이 constitutional monarchy이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임금을 뽑기는 하지만 음. 실제 다스리는 행정 뭐 이런 거는 전부 국회가 처리해요. 일본하고 영국은 다릅니까? 거기도 왕이 있잖아요. 일본도. 일본, 일본하고, 예, 그건 잘 질문하셨는데, 일본에도 덴노가 실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에도 시대가, 이게 내가 기억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1600년 초일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250년 동안 250년인가 다스렸는데, 어, 덴노는 형식적으로 있고, 뭐 예식 치를 때 예, 나타나지만 실권은 사무라이들이 쇼군이 갖고 있어요. 실권. 쇼군이 우리말로는 장군이라는 거를 일본말로 발음하면 쇼군이 돼요. 그 쇼군이 땅을 다이묘들한테 나눠주고 대신 다스리죠. 다이묘들이. 어, 다이묘는 뭐예요? 우리말로. 다이묘. 다이묘 경상도 지사? 지사. 아, 근데 그런 거. 지사라고 해서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칼로 아, 베버린다고. 그러니까 쩔쩔. 그, 그 다이묘들이 실질적으로 뭐 영주라고 볼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유럽으로 영주예요. 말하면은 네, 영주죠. 영주예요. 예. 영주인데 무신 정치가 문제가 뭔 거니 장사가 잘 되면은 군대를 자꾸 길러가지고 쇼군. 쇼군을 뒤집어 엎는다고. 그래서 무역을 못하게 만들어요. 일본에서는. 자기네보다 더 커지니까. 무역을 하면 가만 놔두면 한 10년 만에 금방 부자가 돼가지고 칼 잘 쓰는 사람들을 대거 예. 임용해가지고 쇼군을 때려부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역을 못하게 만들어요. 다섯 개 도시만 빼놓고 그 중에 네. 하나가 고베라고. 아, 그래서 고베에서 학회할 때 물어보니까 옛날에 자기네가 무역을 허락받은 5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아, 그러더라고, 고베가. 음,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원래부터, 오래전서부터 일본에 와서 무역하던 사람들, 포르투갈하고 예. 더치들은 놔두고 나머지는 무역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소육 정치가 그래서 아,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뭐, 폐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불상사가 생겨나니까 쇄국 정치 무역하지 말아라. 음, 왜냐? 네가 무역을 하게 놔두면 부자가 돼가지고 내 목숨을 위협하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음, 쇄국 음, 정치를 한 거예요. 한국은 또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음, 어, 그랬구나. 그 행정 형태는 행정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목적을 어, 아니면, 제대로 음,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음, 그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을 배를 골치 않게 만들고, 음,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봐줄 만하다. 그런 얘기죠. 아, 물론 행정 형태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좋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굶지 않게 음, 해야 된다. 예.
북한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잘 안 된다고 그러네. 평양에서도 자꾸 그렇죠. 가시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라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예, 그 영명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예. 그 시대에 시대에, 예, 맞는 예, 그 시대에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죠. 예, 우리나라 예, 아주 영명한 지도자가 아주 가단성이 있고 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좀 이제 빨리 정치에서 물러나지 못한 게 실책이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만큼, 정말 예, 그만한 사람이 없죠. 예, 근데 조금만 더 이제 하다가 그만두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권력에 한번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스스로 물러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예, 예. 저는 이제 뭐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 외에는 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란시아서 저희가 보듯이 공과 가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시대에 더 나아가려면은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예, 선진국에 그래요. 이제 맨 꼬레비에 있지만은 예, 어, 그리고 이제 경제만 따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제 중진국 트랩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 정치가 이제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이 예, 부패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순들이 예, 경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화의 과정을 잘 걸어왔던 것이 결국에는 경제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 힘이 됐던 거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예, 예, 지금은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명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예.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뭐 잘 예. 해나가겠죠. 전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어, 박정희 대통령을 여기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마련해줬고 북한의 그렇죠. 침공에 대해서 남한 안전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주었고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좋았으니까 이 사람이 독재를 했지만 보아 넘겨줄 수도 있다. 아,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네, 때는 예, 그 독재가 필요했을 때예요. 예. 네, 예. 독재였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그렇죠. 효과가 좋았다. 좋았다. 예, 아, 경제적으로. 그, 마련해 준다면 그게 예, 중요성이, 아니, 똑같은 독재자인데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필리핀을 그냥 완전히 망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김대중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박정희만큼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음, 아직도 예. 가난해서 허덕일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근데 이제 김대중이는 그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시대에는 김대중이가 참 한 역할을 했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잖아요. 김대중이가 음, 정보화 인터넷을 전국에 깔고 뭐 이러면서 음,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이제 앞서가는 어떤 산업화 시대의 대통령은 박정희고 다음에 정보화 시대 대통령은 김대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음, 시대에 맞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박정희 시대에 김대중이가 나오면은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시대에 만약 박정희가 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고 그 시대에 맞는 영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응? 이상적인 국가는 강력하고 조화되어 움직이는 세 가지 추진력의 자극을 받고서 활동한다. 1. 사람이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충실하는 것.
2. 지혜로운 이상의 기초를 둔 총명한 애국심. 3. 행성의 사실, 필요, 목표를 풀이한 우주적 통찰력. 여기 질문 있으니까 여기 형제의 정신,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우선 어, 자,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사랑을 실천하는 네, 그래요. 그런 정신. 근데 아까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국민의, 국민의 도덕적인 지위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 암- 여기 중국 역사를 보면은 뭐 전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임금 뒤집어. 밑에서 임금 왕도 정치라 그러나 임금 밑에서 임금이 독재 정치를 하는 음, 형태였으니까 하는 꼴이 다 똑같다고. 그렇죠.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계가 있는 어, 거. 맨날 유흥 벌이고 나중에. 혼자만 잘 먹고 굶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렇죠. 국민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수준이 낮은, 도덕적 어, 수준이 낮은 왕들 근데 밑에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보다는 도덕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 나, 어, 나라가 작아서 컨트롤하기가 쉽죠. 쓰레기 잘 거두고, 요즘, 요즘에 버스 타고 그러면은, 서양에도 그렇고, 그 차 안에서 뭐 먹지 말라 그래요. 서양에서, 예, 예, 쓰레기가 사람들이 잘 안 치우니까. 그렇지. 예, 쓰레기, 그러니까 먹는 자유를 갖다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를 남겨놓지 말라는 뜻이라고.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자기 주머니에 들고 갑니까? 쓰레기통이 없는데 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 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한국도 보면은 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대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아, 어디 거리, 네, 청소하는 데 맞아요. 놔두고 있어요. 거리에 청소를 나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리에 아, 나가 보면은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아, 아니 그냥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비닐봉투 그냥 아무데나 휙휙 버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 아, 시내 나가 보면 광고지 뭐 이런 게 그냥 막 질비하게 깔려 있고, 아, 너무 너무 담배 피고 아무데나 버리고. 지금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게, 네. 청소를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이 거죠, 그냥. 길을 지나가면은 자꾸 뭐 이런 광고지 돌리고, 예. 싫은데, 그래도 중간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닌 자기, 근데 우리나라 분리수거는 참 잘해요. 예, 저, 사람들이 좀 다. 예. 그거는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참 잘하고 있죠. 나라가 작으면 그런 컨트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커가지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상적 국가의 법은 가지수가 많지 않으며 그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 시대를 지나서 자제가 향상되는 결과로서 개인의 자유가 분명히 진보하는 시대로 넘어갔다.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는 국민에게 일하지 않을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기계 시대로 진보하여 고된 일로부터 해방되어 얻는 늘어난 여가를 유익하고 고상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여가는 물건을 소비할 뿐 아니라 생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도 게으름을 허용하거나 빈곤을 묵인할 때 그다지 많이 진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함이 있고 퇴화된 핏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아무 제한 없이 번식하도록 허락하면
결코 빈곤과 의존성을 없앨 수 없다.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데, 기계 시대로 진보하고, 이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지, 인공지능을 네, 써서 이 반복적인 일을 시키는 거. 로봇하고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려면은 노동 시간 수를 줄여야 돼요. 그죠? 예, 법을 법을 제정해서 음, 일주일에 어, 일주일에 닷새가 아니라 사흘. 나흘, 음, 또 몇십 년 지난다면 또 사흘 뭐 이런 식으로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면 할 일이 없네요. 사람들이 반만 일을 시키겠다. 바- 인구의 반에게만 직업을 주고 나머지 반은 놀고 먹게 만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 시간을 짬이 없으니까. 봉사하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것은 벌어야 될 거 사무하는 아니에요. 일에 시간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제 사회가 워낙 이제 급속도로 변화가 되니까 음, 굉장히 이게 담론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일을 안 시키고 그냥 뭐 돈을 주면은 그게 그냥 포퓰리즘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그런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이게 돈도 줘보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근로원력이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거 실험도 하잖아요. 서구에서는 음. 실제로 돈을 나눠 줘보면서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뭐 그런 게 좀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번에 거꾸로 48시간인가 일주일에 44시간인가 했는데 69시간으로 뭐 늘리는 이걸 뭐 법안을 발의를 했나 뭐 어쨌나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그러면 역행하는 거다 문제가 해서 더 생기겠죠? 그렇죠. 사람 숫자를 고용 수를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돈을 못 벌어서 자기 집 가족이 뭐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도 그리고 복 안 낳고 그나마 예, 그리고 최근에 한 몇 달 동안에 이 기술적인 진보가 아까 교수님 AI 얘기하셨는데 그 챗 GPT라고 요즘 핫하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근데 그거 저도 뭐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지만은 그거 무섭대요. 그게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했던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거 그게 그냥 훨씬 더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사무직들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또 엄청난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은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뭐 그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게 사람들이 하던 일을 갖다가 음, 뭐 며칠씩 걸려갖고 해야 될 걸 갖다가 이건 순식간에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그냥 다 만들어주니까 요구만 하면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들이 없는데. 기계한테 다 뺏기고 예, 예. 기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 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 건지 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이제 해봐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내려놔야 된다고.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테고, 법적으로 소수의 고용된 사람들만 돈을 벌고 다수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당장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렇죠. 기회를 다 때린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면은 그 사회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교수님 경제학 교수니까 거죠. 소비자가 있어야지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두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이제 이게 경제가 이게 선순환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기업도 결국에 망하는 길이죠. 뭐 수요가 없으면 뭐 공급이라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또 일자리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악순환의 어떤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발전에 예, 속도를 조정을 해야 되지. 너무 예. 급작스럽게 발전하면 사람이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기술의 진보가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 급속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되니까 아 이게 그 참 요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야 이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생각을 못 하겠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할 정도지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니까 컴퓨터가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일자리를 자꾸, 아, 속도를 천천히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저희 적응할 막내도 이제 그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 작곡 필요가 없죠. 그 뭐 AI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 만들어낼 텐데 그럼 뭐 그 오랜 시간을 공부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기계는 창조 예. 능력은 없잖아요. 아니 그 얘들이 예를 들어 걔들이 뭐 베토벤 뭐 슈베르트 이런 걸 갖다가 걔들은 다 이 음을 갖다가 다 얘들은 합성을 해가지고 얘 그 GPT라는 게 제너레이트인가 그거예요. 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얘들은 제너럴 기존의 걸 갖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음, 창조를 해낸다고요 얘들이. 그냥 기존의 그 정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새로운 거라도 사람이 장작해내는 거와 기계가 합성해서 만든 거는 다르잖아요. 큰 차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이게 일주일, 일주일 새에 그러니까 챗 GPT 3.5가 나오고 일주일 새에 4.0이 나왔거든요. 네. 4.0은 그러니까 초보 기술자들이 이렇게 어떤 분야든 초보 기술자들이 하는 것보다가 더 앞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초보 기술자들이 음, 하는 것보다가. 음. 그러니까 이게 단 일주일 사이에 뭐 버전업이 하나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더 지나면 5, 6,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웬만하면 이제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죠. 그 기술적인 진보를. 천재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컴퓨터 안에 음, 최근에 나온 거는 1 테라바이트 정도 분량을 어, 자기 컴퓨터 안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음, 1 테라바이트면은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 음. 공세개 또 더 들어가면 1 테라바이트가 된다고. 그만큼 되는 정보를 컴퓨터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프로세싱이 가능한 거예요. 음. 옛날 같으면 그거 뭐 천년이 걸리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정보를 그렇게 빨리 처리하니까 보통 사람이 못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한 천재 그런 사람을 빼고는 조만간에 뭐 뻥 터질 거예요.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씨앗이 들어있다 그러죠. 망할 씨앗이 들어있다. 거기에는 그런 것도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박사 논문도 그냥 하루아침에 어, AI한테 네, 챗GPT하고 네. 의논해가지고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죠? 써라 그러면 쓴다고. 예, 뭐, 아, 아이들 이제 안 놔야 되겠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레포트를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네요. 경제학 예, 같은 예, 경우에.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거의 분간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챗GPT한테 그걸 찾아내라고 또 하면 시킨다고 또, 그러네. 그래. 교수 되기 힘드네, 예, 앞으로는. 예. 그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챗 GPT로 한 게 이게 챗 GPT로 했다는 걸 갖다 찾아내는 확률이 20 몇 프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어, 음, 이제 점점 더 정교해지면은 뭐 점점 더 힘들겠죠. 이제 좀 오래 살고 봐야 되겠어. 어떻게 되나 구경하. 예. 오케이. 아, 저기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이거 다 끝냈습니까? 아니, 어, 이거 아직도 계속 한참, 한참이에요. 예, 그까지 하고. 아, 여기서 좀 언어를 많이 하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편으로 넘어갑시다. 예.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보다. 음, 예수님 편. 예수님, 121편. 네, 사장이요. 예, 전 선생님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예, 소문단씩 읽어주세요. 예. 이방인의 철학. 도덕적 견지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얼마큼 못했지만 고상한 이방인들의 가슴 속에는 타고난 선한 자질과 잠재하는 인간적 애정을 기를 비옥한 토양이 있었고 거기서 기독교의 씨앗이 싹트고 도덕적 인격과 영적 성취의 수확을 풍부히 거두는 것이 가능했다. 그때 이방 세계에는 4대 철학이 유행하였는데 모두가 전에 있었던 그리스인의 플라톤 사상에서 어느 정도 파생되었다. 이 철학 학파들은 다음과 같다. 1. 쾌락주의자. 이 사상의 학파는 행복의 추구에 마음을 쏟았다. 상급 쾌락주의자들은 지나친 유격에 빠지지 않았다. 적어도 이 교리는 그보다 더 치명적 형태의 숙명론으로부터 로마인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노력하면 현세에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제한 미신을 효과적으로 퇴치하였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게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게 쾌락주의자, 에피큐리언, 이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숙명론은 뭐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숙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사람이 아무리 뭐 뛰어봤자 또, 별 볼 일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나중에 한 18세기쯤에 그 효용 이론이 나와요. 음, 예, 그게 경제학의 기본인데, 아, 그래요? 예,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예,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최대한도 행복에, 네. 최대의 복지에 아, 도달하게 되는가. 이게 경제 이론이에요. 상급 쾌락주의자. 아, 학업 쾌락주의자들은 뭐 섹스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것만 추구한 게 아니고 상급 철학자들은
다른 거를 추구했다. 행복을 추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음악이나 미술, 또 다른 철학, 예, 그래요. 상급 쾌락주의자들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수학, 뭐 그런 거.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금욕주의는 상류계층이 지녔던 우수한 철학이었다. 금욕주의자는 통제하는 이성과 운명이 모든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사람의 혼은 신성하며 육체의 성품을 가진 악한 몸속에 갇혀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혼은 자연, 곧 하나님과 조화되어 삶으로 해방을 얻으며 따라서 미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었다. 금욕주의는 숭고한 도덕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 후에 어떤 순전한 인간적 철학책에도 결코 뛰어넘지 못한 이상이었다. 금욕주의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공언했으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했다. 금욕주의는 하나의 철학으로 남았고 결코 종교가 되지 못했다. 그 추종자들은 그들의 지성을 우주지성과 조화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그에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기록했을 때 바울은 금욕주의에 깊이 젖어 있었다. 음, 3. 견효학파. 견효학파의 철학은 아테네의 디오게네스까지 유래를 추적할 수 있으나 교리의 상당 부분은 바키벤타 멜긴세덱의 가르침의 잔재로부터 파생되었다. 이전의 견유주의는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였다. 적어도 견유학파는 그들의 종교 철학을 민주화하였다. 들에서 시장에서 이들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교리를 줄곧 전파했다. 단순과 미덕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겁없이 죽음을 맞이하라고 권했다. 이 떠돌이 견유학파 전도사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민중을 후일에 기독교 선교사들을 위하여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들 사이에 유행한 설교 순서는 바울 서한의 형식과 그 문체를 많이 따랐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금욕주의자라는 거는 스토익스, STOIC, 스토익, 그거를 금욕주의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욕심을 금한다는 뜻보다는 검소, 검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욕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소하게 살아라. 아, 그렇군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금욕주의를 거꾸로 영어로 번역하면 ascetics라는 말이 있어요. 어, 그건 스펠링, ASCETICS. 그게 욕심을 가지지 말자. 뭐 그런 네. 철학 종파라고. 여기 통제하는 이성이 모든 자연을 지배한다. 이거는 요한복음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디 있어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logos. 아, 뭐,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런데 말씀보다는 로고스라는 게 라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더 가까워요. 이소? 이성. 이소. 생각하는 논리를 따지는
능력, 로고스를 얘기해요. 예. 번역이 되게 힘들군요. 예. 두 어휘가. 나라 낱말이 네. 이게 구체적인 물건, 일 경우에는 뭐 책상, 뭐 의자 이럴 경우에는 그게 1대1로 100%가 딱 맞는데 철학적인 추상적인 낱말은 네. 그 각 단어가 두 언어에서 그 낱말이 의미하는 게 매치가 안 돼요. 100% 매치가 되지 않고 한 절반도 안 되게 매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예요. 네. 로지아 하면은 이성을 따지는 논리를 따지는 방, 그러니까 그게 회의실이라는 뜻이라고. 그다음에 로지 하면 바이올로지, 생물학, 학문을 얘기할 때 로지라는 낱말을 써요. 그렇지. 예, 바울이 스토익 금욕주의파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변유학파는 시닉스, CYNIC. 여기 아테네 디오게네스가 누구인지 혹시 아테네 기억이 디오게네스 나십니까? 하는데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예. 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 저 햇빛을 그늘 키워라. 가르치 그 사람 그늘 가르지 디오게네스. 예, 말고 좀 옆으로 좀 예, 비켜 서세요. 비켜서세요. 어, 예.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견유학파가 이게 마키베타 멜기세덱의 가르침에로부터 또 유래가 됐네, 이게. 예, 예, 예. 예, 종교 철학을 민주화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 거니? 평범한 사람들한테 철학을 전했다, 가르침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예. 민주화한다는 게 뭐, 예. 그게 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 필요한 모든 사람. 뭐냐면은, 철학 얘기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철학을 따지려면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일하느라고 바빠서 철학 무슨 헛소리 하고 있네. 바빠서 어, 먹는데. 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철학을 따졌어요. 예. 귀족들 사이에서만 신의 개념이라든가 종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한테 시장에 나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근데 전했는데 그게 먹혀 들었나요? 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하, 어, 곧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곧 올 텐데, 네. 이 사람들은 견유주의파 사상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기독교를 쉽사리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음, 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의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가르침. 저기 예, 멜기세덱 예. 나오는군요. 질문 근데 있습니까? 기독교로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죠. 음,
근데 왜 이 견유학파 한자를 이렇게 쓴 건가요? 전혀 글쎄 그러게요. 말이에요. 연관이 아, 안 돼서. 저도 많이 항상 이게, 고민하더라고요. 많이 예, 고민.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한자의 문제점이에요. 그래. 아, 예, 우리는 스페인을 중국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서바나죠, 서바나. 예, 근데 중국 사람한테 서바나를 읽으라 그러면 뭐 스페인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예. 중국 사람으로. 아니, 비슷한 하게. 느낌이 난다고, 앞에 아, 들으면은. 근데 그거를 우리 식으로, 그게 한 2000년 전에 한국. 한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쓸 때는 그 한자 발음이 이렇게 고정, 고정돼 있지가 않다고 시대가 지나면서 발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2000년 전쯤에 또는 1000년 전쯤에 한자 발음이 더 정확했다는 거지. 우리말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한자 발음이. 예, 한자 발음인데 많이 비어가지고, 요새는 서바나가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음, 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시닉, 견유를 중국 사람한테 읽어봐라 그러면, 키닉, 뭐 비슷하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이 개견자를, 개견자에다가 예, 어떻게 보면은 저 유자는 또 뭐, 그 선비, 뭐 유학 이런 예, 거 할 때 예, 네. 쓰는 또 그거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거보다가 예, 조금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배제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에 좀 떨어져 가지고 디오게네스 같이 이렇게 음, 좀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어, 나는 자연이다 같은 어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이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그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견 견유라고. 예, 그래요? 한번 아니, 더 교수님 찾아보, 말씀은 그 예, 발음. 발음을 딴 예, 예, 단어라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개견자에다가. 아, 저도 그러니까 이게 객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정 선생님 같은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뭐 확인해 보려고 안 했다 뿐이지. 그렇죠. 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숙제로, 예.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찾아가지고 와서 찾아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계속합시다. 여기 좀 천천히 나갑시다. 꼭 씹으면 예, 서 그래요. 어, 의미를 어, 따든지 또는 어. 발음을 따든지. 예, 예. 그, 예, 한번, 마코 도나르도라고 하는 거나 아쿠도나르도 일본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거나 예, 비슷한 얘기라고. 어, 무슨 닷컴 뭐 이런 게 아니고 도또. 뭐 도또가 다스 뭐지? 도토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이 제일 영어 발음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쯤 갈 거예요. 아, 근데 그 예, 사람들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일본 발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한국 사람 발음도 좀 그렇다 그러면. 리트를 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나쁘다고 공격하는데 서양 사람이 리트를 발음해 보라 그러니까 리토루. 리또르. 또로. 무슨 그 아니, 주제에 일본이 한번 원래 받침을 발음을 못하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이 예. 미스터 선샤인 아, 이렇게 받침을 나오는구나. 발음을 못해서요. 예, 네. 예.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래도록 그 발음, 말을 하면 그렇게 돼. 발음을, 아니, 받침을, 그러니까, 아예 걔들 언어 체계 안에 받침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요. 예, 아예 그냥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다른 명사에다가 우리는 들 붙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들이었는데 음,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들 발을 못해서 다치라고 그래요. 같이 그래서 복수 표현할 때 도모가 친구거든. 네. 도모다치 하면 친구들 이렇게 된다고. 중국 발음도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 발음이 제일 영어 발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삼국 중에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 톤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이 우세하고,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근데 R하고 L 발음을 잘 구분하지 조금만 못하는. 해주면 예. 금방 깨지는데, 처음에 얘기를 안 아니, 해줘서. 서양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예. 그거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좀 곤란한 것 같아. 그 음, 중국말에는 자음이 좀 작거든요. 모음을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좀 바보 같은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요. 음, 우리가 듣기에. 네. 오케이. 아, 계속 읽어주세요. 회의주의는 지식은 허위요, 확신과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순전히 부정적 태도였고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았다. 이 여러 철학은 종교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흔히 활력을 불어넣고 윤리적이고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대개는 서민의 수준을 넘었다. 아마도 견유지를 제외하고 이것들은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위한 철학이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도 구원을 주는 종교는 아니었다. 여기 조금 전에 바울 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혹시? 바울, 예, 바울 서한이라는 게 뭔지? 바울이 자꾸 자리를 옮겨서 가면서 해야 되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편지를 로, 썼죠. 예, 예, 말씀을 전했거든요. 전에 바울이 세운 로마 제국의 여러 큰 도시에 가서 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자주 여행 가는 게 예, 힘드니까 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편지들을 각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이 어, 편지를 읽는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그걸 나중에 모아가지고 어, 신약을 만드는 데 쓰죠. 예, 그래서 신약의 한 60%가 바울의 편지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서기 30년이죠. 그 후에 만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서서 그 아이 위트니스들이 아, 나서서 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들이 뭐 한 몇십 년 지나니까 다 죽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이 바울의 서한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받은 이 편지가 있다. 그럼 그걸 좀 읽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여러 교회에서 바울의 서한을 일요일에 예배를 보면서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글로 써놓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론인데 누구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예, 기독교인들 여러 교회에서 일종의 알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예. 무슨 얘긴 거니? 특히 로마 교회에서
뭐 마가나 요한 뭐 이런 베드로 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먼저 갔겠죠. 교인들을 그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네. 교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난 게 저 바울의 제자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냐? 직접 우리가 주류고 저 친구들은 굴러 들어온 놈들인데 굴러 들어온 돌이 들어와서 힘들어. 행세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뭔가 기록이 필요하다. 아, 저 돌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행세하고 그런 건 못 보겠다. 그랬겠죠, 꼴불견이다. 그죠? 싸움이 마음에, 일어났던 것 같아. 아, 싸움까지는 아니래도 하여튼 우리는 알겠네. 뭐냐? 우리도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베드로한테 뭐좀 우리 좀 남겨주소. 좀 뭐 좀 아, 쓰시오. 아, 그러니까 기록을 네, 남겨달라 그런 네, 거죠? 내 영어 실력, 내 그리스 실력이 시원찮으니까 너 이 꼬마 이 마가야 네가 와서 이거 좀 적어라. 너 그리스 말 잘하지? 네가 좀 적어봐라. 아, 그래서 유란시아서에 따르면 음, 베드로가 음, 줄거리를 뭐 잘잘잘잘 얘기를 했겠죠. 얘기하니까 그거를 아 이제 새로 타자를 쳐가지고 가자는 없지. 그리스 타자는 말로. 그리스 아, 말로 유창한 그리스 말로 글을 적어서 그 마가복음이 제일 마가복음이 먼저. 67년에 제일 먼저 아, 쓰였다. 예,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태는 그, 그 카피한 거, 매니스크립트를 카피한 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면 글자 그대로 베낀 센텐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좀 색깔을 좀 더 입히고 음, 경위를 좀 더 설명하고 예. 그랬다 그래요. 마테마가 그다음 누가?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파하고 로마의 베드로파하고 사복음. 그다음에 바울파. 아, 그러니까 바울파가 다수예요. 아, 예, 교회를 여러 개 세웠으니까. 바울이 예. 그렇겠죠. 베드로파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세웠다가 거기서 밀려나니까 로마로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음. 음. 거기에서 또 알력이 그러니까 생기고. 거기서 세력 싸움에서 뒤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글로 뭐를 써야 음, 되겠다. 그래서 경전이 없으면 그 종교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써가지고 사복음이 신약에서 3, 4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고 60%가. 그다음에 뭐 베드로 전서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분량이 얼마 안 된다고. 사복음이 한 30%가 분량으로 따지면 채 안 될 거예요. 딴거 합해서 그리고 60% 정도가 바울 전부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서신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책으로 탁 내려왔으니까. 질문 있습니까? 지금 어디 공부하죠? 아, 견유주의. 견유주의는 시장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철학 얘기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 거, 어려워서. 어, 이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질 만한 한가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귀족들을 위한 철학자였고, 어, 아까 견유주의만
시장에 견유 보통 사람들에게, 학파들만 서민들에게.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그랬어요.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멜기세덱의 영향을 받은 쪽 있지만 결국 요 부분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복음. 이게 그 견유학파가 음, 그 소크라테스부터 이렇게 이어론이 돼갖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아빠가 그러면 이제 예, 소크라테스가 그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예, 예, 봐야 되겠죠, 교수님. 예, 예.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얘기는 예, 없지만 예, 예,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치고 플라톤이 예, 어, 아리스토텔레스, 예, 애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고 아, 스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쳐요. 5년 동안. 어, 예. 자, 이만큼 들었으니 됐고 너는 나가서 지중해 세계를 정복해라. 뭐 지시를 안 해도 어, 세상은 넓다. 어, 나가봐라. 뭐 그렇게 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케이. 여기 조금 더 읽을까요? 이 자그마한 예, 얘기하는데 예. 근데 철학이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음. 모든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학 이런 학문들은 좁게 깊이 들어가기 그래도 때문에 이 견해주의 사람들이 학파들이 공헌이 예, 있다고 예, 미리 예, 준비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아, 그게 그 소리로구나.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쉽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면서도 쉬운 말로 사람을 이해시켰다고. 이 여러 가지 철학이, 예, 어, 종교에 가까웠다. 음, 그렇죠. 예, 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회의주의파는 예. 스캡틱스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예, 믿지 않는다는 얘기, 스캡틱스, 의심한다는 얘기인가?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거를 확인할 수 없다. 아, 모른다. 모르, 뭐, 아, 모른다는 거를, 음,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아. 그러니까, 연구해 볼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퍼지지 않은 거죠. 예, 뭔가 아는 놈이 나타나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아, 쭉 있었던 걸 전부 부정하는 건가 보죠. 예, 부정적이죠. 예, 예, 알 수가 없고, 모르고 또 기껏 노력해봤자 알 수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애를 써봤자 별 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누가 따를 사람이 뭔가 안다고 그래야 뭐 믿고 따를까 따르죠. 말까 한데 모른다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이 더군다나 없는 거죠. 아유, 음, 이런 것들은 이 음. 활력을 불어넣고 윤리적이고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대개는 서민의 수준을 넘었다. 이 철학이기 때문에 아, 아까 얘기했죠. 예, 배부른 사람들이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신들이 하늘에서 노나 땅에는 내려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들이 음. 올림픽 산에서 거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예. 사람들이
아, 그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군요. 우리 예, 올림픽 그래요. 대회가. 예. 우리가 거기 어디, 아, 언제 갔나? 하여튼 음, 그리스 신전 이런, 저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 혼자 갔나? 예, 난 잘 기억이 안 나네.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파르테논 신전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음, 나 혼자 가는가 보네. 네, 오케이. 가난한 질문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여기 이런 것들은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위한 철학이었고, 예,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도 구원을 주는 종교는 아니었다. 네, 못 가난, 알아들었어요. 예, 예, 가난한 자와 약한 예. 예수님의 먹고 살기 바쁜데 진리를, 무슨 헛소리 하시라고 어, 그러고 가까이 안 한 그렇죠.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가 와서, 예, 음, 민주화시켰어요. 그래, 서민이 수준, 서민도 예, 하나님이 신경을 쓰신다. 이 똑같은 말,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대개는 서민의 수준을 넘었다. 네, 그래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물어보지 그래요. 음.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죠? 아.